LA시 의회가 대형 마켓과 약국 직원들에게 팬데믹 위험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인건비 부담에 대한 대안은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하루 6,000명의 접종이 가능한 코로나19 백신 센터 2개가 들어섭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교사들이 백신을 맞기 전 대면 수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경기 부양안의 현금 지급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지급액 $1,400는 유지하는 대신 수혜 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첫 소식입니다. LA시 의회가 대형 마켓과 약국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간당 $5의 추가 위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인 사회에서도 해당되는 부분인데 팬데믹 위험 속에 노출돼 있는 근로자들을 돕자는 취지는 좋지만 정작 업계의 인건비 비용 부담에 대한 대안책은 전혀 나오지 않아 반발도 거셉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롱비치시의 대형 마켓 체인인 랄프스와 푸드포리스. 인근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두 곳이지만 지난 1일 갑자기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롱비치시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마켓 직원들에게 시간당 $4의 추가 위험수당 히어로페이를 지급하도록 하자 마켓 측이 높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시 폐업에 돌입한 것입니다. They're making double what they normally made. They're making off the pandemic. And they're making it on the backs of these workers. And so these workers deserve heroes pay. This is my neighborhood grocery store. So I know the people that do the produce and one of the cashiers that I usually go to. So I'm sad. LA시 역시 어제 직원 300명 이상의 마켓과 약국을 대상으로 앞으로 120일 동안 시간당 $5의 추가 위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대상엔 한인마켓 상당수도 포함되는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산호세 등 타 지역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업계 측도 할 말은 있다는 입장입니다. 직원들을 위한 히어로페이 내용엔 공감하지만 정작 업체 입장에서 짊어져야 할 인건비 등에 대한 부담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엄청 부담되죠. 지금 시간당 5불씩 올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인건비가 30% 인상이 되는데 네. 저희는 저희 직원들 챙겨주고 그렇게 해주면 너무너무 고맙고 100% 찬성해요. 네. 그러나 정부에서 고슈 마켓 코프레이트 오피스를 어느 정도 서포트를 줘야 되지 않냐. 텍스 베네핏이든지. 협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형평성 논란까지 커지면서 캘리포니아주 그로서리 협회는 소송까지 제기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칫 노동계와 업계 사이의 갈등으로 불거질 경우 정작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현명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백신 센터 2곳을 설립합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까지 전국의 백신 센터 100여 곳을 오픈하기 위한 목표의 일환인데요. 센터는 오는 16일부터 운영에 돌입하며 센터당 하루 6,000건씩의 접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연방정부의 첫 지역사회 백신센터 장소로 선정됐습니다. 백신센터가 들어설 장소는 칼스테이트 LA와 오클랜드 알라메다 콜로시엄 2곳으로 주내 코로나19 타격이 가장 심한 인접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취임 후 100일까지 전국에 100여 개의 접종센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These sites in California are just the beginning. We are working in partnership in states across the country to stand up new sites, and we'll have more to say on that in the coming weeks. 접종센터 운영은 캘리포니아주 비상서비스국과 연방재난관리국이 맡게 되며 농무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연방 인력이 대거 투입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매주 100만 회분의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전체 인구 대비 10%에 불과합니다.
당국은 센터당 하루 평균 6,000명씩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백신 물량은 각 주의 약속된 물량과는 별도로 보급되기 때문에 접종 속도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접종센터는 소수민족 밀집 지역에 집중되는 만큼 백신에 대한 접근 기회를 향상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The whole idea is to speed up the throughput, the efficiency, maintain an equitable lens in terms of the application and distribution of the vaccines. Equity is the call of this moment. 접종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조만간 마이턴 웹사이트를 통해 접종 여부를 확인한 뒤 예약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대형 건강보험회사 블루실드와 중앙 집중 백신 배포 시스템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접종 대상자를 나이별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교사들이 백신을 맞기 전에 대면 수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셀 월렌스키 CDC 국장은 학교 대면 수업을 현재 재개해도 안전하다는 연구 데이터가 충분하다며 교사들이 백신을 맞기 전 학교를 오픈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While we are implementing the criteria of the advisory committee and of the state and local guidances to get vaccination across these eligible communities, I would also say that safe reopening of schools is not, that vaccination of teachers is not a prerequisite for safe reopening of schools. 앞서 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교사들을 의료 종사자와 요양시설 거주자 다음으로 백신 접종 대상자 2순위에 포함했지만 백신 부족 사태로 인해 접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역시 모든 예방 수칙이 준수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교사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도 학교를 안전히 오픈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을 포함한 일각에서는 백신을 맞기 전까지 등교할 수 없다고 반발해 사회적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경제가 예전처럼 정상화되려면 미국인 75% 이상이 백신 접종을 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2달이 다 돼가지만 현재 접종률은 2%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변종이 확산되기 전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신속하게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미국 인구의 75%가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지는 백신 접종 속도와 접종 의향에 달렸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현재 2차 백신까지 모두 접종한 인구는 2%에도 못 미칩니다. If you can get people protected and get an umbrella of what we call herd immunity, the level of infection is going to go very, very low down in the community and in society. And at that point, the entire community could start getting back to normal. 파우치 소장은 올 여름이나 가을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또 다른 확산이 시작되기 전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What we have to be careful of is that as the virus continues to replicate, it will accumulate more mutations. The best way to prevent the evolution of mutations is to suppress the replication of the virus in the community, which means that we need to vaccinate as many people as quickly as we possibly can.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백신 보급 정책과 함께 존슨앤존슨의 백신도 2주 안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2월 중순부터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스몰 비즈니스 코로나19 보조금 프로그램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팬데믹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기업과 비영리 단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 프로그램에는 5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돼 업체마다 최대 2만 5천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캐서린 바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소상공인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알리고 신청할 것을 촉구하는 트윗을 게시했습니다. 지원금 수혜자는 직원들의 급여와 코로나 안전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스몰 비즈니스 코로나19 보조금 신청은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한국어 신청도 가능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추가 경기부양안 패키지에서 현금 지급 범위를 다소 축소하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경기부양금 금액을 1인당 $1,400로 유지하는 대신 수혜 자격 소득 기준을 변경해 지급 범위를 축소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부양안의 3분의 1 수준인 $6천억 규모의 수정안을 내놓고 개인 현금 지급을 $1,000로 줄일 것을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공화당 의원 9명과 만나 경기부양안 조정을 두고 면담했지만 견해차가 여전해 논의에 큰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 하원은 오늘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부양안을 단독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만일 상원에서도 통과할 경우 공화당 협력 없이 단순 과반만 확보해 경기부양안을 가결시킬 수 있습니다. 화상 환자에게 얼굴과 손을 동시에 이식하는 수술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뉴욕 대학 랑곤 메디컬 센터는 지난해 8월 12일 20대 화상 환자의 얼굴과 손 이식 수술을 진행해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총 18건의 얼굴 이식 수술과 35건의 손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지만 얼굴과 손 동시 이식 수술 성공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술 환자는 지난 2018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몸의 80% 이상의 3도 화상을 입었고 이후 20차례의 재건 수술을 받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어왔습니다. 병원 측은 현재 환자는 재활 운동을 시작한 상태지만 이식 거부 반응이 있는지 최종 성공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LA 카운티 팜데일 인근 야노에서 불법 닭싸움 혐의로 여러 명이 체포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오늘 아침 9시쯤 23,000블락 포트테온에서 동물 학대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도중 싸움용 수탉을 수십여 마리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수사를 한 끝에 현장에서 수탉 70여 마리를 압수하고 관련 조직을 검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당국은 현재 수탉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닭싸움이 도박이나 마약과도 연루됐는지 조사 중입니다. 연방의회 난입사태 이후 총기 판매량이 역대급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사격 스포츠 연맹에 따르면 지난달 200만 개 이상의 화기가 팔렸으며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5% 증가했습니다. 화기산업무역단체는 의회 폭동 이후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총기를 구입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달 430만 건의 총기 관련 신원조회를 실시했으며 이는 한 달 동안 시행된 조회수 가운데 가장 많은 기록입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과 재선에 성공한 2012년에도 미국 내 총기 판매량이 급증한 바 있습니다. 한국계 이민자 가족의 미국 정착기를 다룬 영화 미나리가 골든글러브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작품이 지난해 기생충의 영광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1980년대 미 아칸 소주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고단한 삶을 담담하게 다룬 영화 미나리.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할리우드 외신 기자 협회는 제78회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후보로 미나리를 지명했습니다. Best Motion Picture, Foreign Language. Another round, Denmark. La Llorona, Guatemala, France. The Life Ahead, Italy. Minari, USA. 미나리는 다른 후보작 4편과
최종 수상을 놓고 경쟁하게 됐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정이삭 감독의 자전적 경험이 바탕이 된 미나리는 한국 배우 윤여정, 한예리 씨와 한국계 미국인 스티븐 연이 열연했습니다. 미국 영화협회 등 이미 60개의 트로피를 수상하며 평단의 주목을 받는 미나리. 오스카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골든글로브까지 거머쥔다면 4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기생충도 한국 영화 최초로 골든글로브를 받은 기세로 아카데미 사관왕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온 할머니 역의 윤여정 씨는 앞선 영화제에서 20관왕에 올랐지만 골든글로브 최종 후보엔 들지 못했습니다. 미나리는 미국인 제작자가 만든 미국 영화지만 영어 대사가 50%가 안 된다는 이유로 작품상 후보에 배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별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오는 28일 열리며 국내에선 다음 달 개봉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전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 기업인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베이조스는 앞으로 우주 산업에 전념하며 맞수인 일론 머스크와 맞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이자 혁신의 아이콘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올해 3분기부터 27년간 일궈온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쓴 편지에서 자선 사업과 우주 탐사 회사인 블루 오리진, 워싱턴 포스트에 집중하겠다면서 자신이 은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의 관심이 가장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 우주 산업. 베이존스는 이미 지난 2000년 민간 우주 기업 블루 오리진을 설립하고 로켓과 우주선 개발에 열정을 쏟아왔습니다. You don't choose your passions. Your passions choose you. When I was 5 years old, I watched what you just rewatched, and it had a huge impact on me. 영원한 라이벌인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역시 스페이스 X를 설립해 베이조스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베이조스가 아마존 CEO 사임을 발표한 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개발 중인 화성 이주용 우주선이 착륙 과정에서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지구에서 우주로 향하는 억만장자들, 그들의 행보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한국 정부가 살림 잘하고 있는지 국회가 묻고 따지는 대정부 질문 오늘 시작인데요. 국민의힘이 이 대정부 질문에서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에 집중하라는 지침을 의원들에게 하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가 뭐가 잘못이냐는 입장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국회는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오는 8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이 만든 전략회의 문건이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질문 시작부터 결론까지 일관된 프레임 씌우기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며 정부에 씌울 프레임으로 반기업, 반시장 경제, 반법치주의 외에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인 지침을 적은 겁니다. 정부 측 답변자로 나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즉각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질의도 아닌 오로지 정쟁과 분열의 프레임으로 가득하다며 믿고 싶지 않은 가짜뉴스였으면 좋겠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국회를 진흙탕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충격적인 지침이자 제1야당의 저급한 행태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정부 질문이 아니라 대정부 선동을 위한 전략을 짰습니다. 성폭행 프레임에 집중하라는 대목은 선동정치 일타 강사의 족집게 과외 수준입니다. 정부 여당의 반발에도 국민의힘은 이런 지침은 4월 재보궐선거의 성격을 환기시키기 위한 거라며 뭐가 잘못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이 선거 자체가 그런 걸로 이루어진 걸 국민들에게 환기시키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 하지만 국회 대정부 질문은 원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토론을 위한 자리라는 점에서 4월 재보궐선거의 성격을 환기시킨다는 국민의힘의 해명 역시 궁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으면 배달일 하겠나? 어느 대형 학원 직원이 음식 배달원에게 한 말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당사자를 비난하는 건 물론 해당 학원 불매 운동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한 학원이 커피 배달을 주문한 건 지난 1일 오후. 그런데 주소가 잘못돼 있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아 한참을 헤매야 했던 배달기사 김모 씨는 주소 오류시 내도록 돼 있는 추가 배달비 3,000원을 요청했습니다. 현금이 없다 하셔가지고 이제 계좌이체를 받기로 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손님께서 이건 너무 부당한 것 같다라고. 고객의 불만에 불안했던 기사는 업체에 상황을 알렸고 업체 측은 확인차 학원 측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학원 직원은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들이 공부 잘하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고 했으면 배달을 하겠어요? 지금 비하하시는 건가요? 배달을 해봐야 고작 10,000원밖에 못 벌지 않냐며 거들먹거리기도 합니다. 고작 본인 태권 해봐서 10,000원 벌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10,000원이 나오고. 저기요, 손님 좀 생각하고 말씀해 주세요. 주소를 잘못 적어 기사가 고생한 걸 지적해도 비하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본인들 음악 들으면서 신나게 음악 들으면서 오토바이 타다가 그냥 배달해가지고 3,800원 벌고. 20분 가까이 이어진 통화 내용이 인터넷에 퍼지며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학원엔 하루 종일 항의 전화가 이어졌고 학원 측은 부랴부랴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해당 직원은 강사가 아니라 학원 버스 탑승을 돕는 이른바 운행 도우미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래도 파문이 가라앉지 않자 오히려 배달 기사들이 자제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에게도 비난이 좀 멈춰졌으면 합니다. 우리 어학원도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또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차별과 편견이 드러난 거라며 인식 개선을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공매도를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 시점을 5월로 잡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당분간 종목 수도 350개로 제한하고 불법 거래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약속했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공매도 아웃, 동학개미 살려내라, 공매도를 금지하라는 개인 투자자들. 눈치 보던 금융위원회는 타협책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공매도를 재개하되 원래 3월 15일로 예정돼 있던 재개 날짜를 5월 3일로 6주 정도 늦췄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공매도 종목은 당분간 대형주 350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금융위가 따로 의결하기 전까지는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4월 6일부터는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됩니다. 금융위는 철저한 단속을 약속했습니다.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독점하던 공매도 기회를 개인 투자자들에게 열어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개인들이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이 보증을 서주겠다는 겁니다. 대신 공매도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개인은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금액도 처음에는 3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금액 제한은 투자 기간 2년이 넘어야 풀립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세계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최소 271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백스는 현지 시각 3일 화상브리핑에서 상반기까지 145개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약 3억 3,700만 회분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약 260만 회분, 화이자 백신 11만 7천 회분, 총 271만여 회분을 받게 됩니다. 백신을 2번 접종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135만 명분인데요. 제약사의 생산 능력에 따라 코백스를 통해 전달받은 백신은 약 438만 회분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북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약 200만 회분을 전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 군사정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기소했습니다. 수치 고문은 지난 1일 새벽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킬 당시 구금됐고 현재 가택 연금 상태인데요. 군부 관계자들이 수치 고문의 자택을 수색하면서 소형 무선 장치와 통신 장비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미얀마 경찰은 현지 시각 3일 불법으로 수입된 소형 무선 송수신기를 소지하고 이를 허가 없이 사용한 혐의로 수치 고문을 기소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기소로 수치 고문의 구금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또 유죄 판결 시에는 최장 3년형에 처할 수 있어 군사정부가 1년간의 비상사태 후 총선을 실시할 때 수치 고문의 정치권 복귀를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민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인 미국 뉴욕 맨해튼의 432파크 에비뉴가 부실 시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425.5m 높이의 이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는 입주 초기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는데요. 2018년에는 파이프 연결관이 터져 60층에 다량의 물이 샜고 한 거주자는 5억 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또 74층에서 샌 물이 엘리베이터 통로로 흘러 몇 주간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단된 적도 있다는데요. 특히 가늘고 긴 외형 탓에 바람에 취약한데요. 건물이 흔들리면서 전선에 문제가 생겨 엘리베이터 안에 1시간 반 동안 갇히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건물의 각종 결함을 해결하는 비용도 관리비로 청구되고 있어 거주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의회 앞에 돌고래 4마리의 사체가 등장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이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어업 관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 건데요. 환경운동가들은 어선이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고 인도적인 방법을 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선에 카메라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유통 온도가 저마다 달라서 알맞은 온도로 운송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백신 운반하는 닭고기 트럭입니다. 자, 이곳은 볼리비아의 한 공항인데요. 닭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낡은 트럭 한 대가 나타납니다. 닭고기 운반 트럭처럼 보이는데 경찰의 호의까지 받으며 달리는데요. 코로나19 백신이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볼리비아 정부는 백신 수송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서 냉장 차량이 있는 업체를 급히 알아봤는데요. 간신히 닭고기 냉장 트럭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백신 수송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볼리비아 정부는 백신을 싣기 전에 차량 소독 등 규정도 지켰다고 밝혔는데요. 열악한 수송 인프라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 영상은 현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민간 전설로 전해지는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이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칠레에 나타난 흡혈 괴물. 칠레 북부 한 국경 마을. 수십 마리 가축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데요. 대체 누구의 소행일까요? 이 마을에서 가축들이 연쇄적으로 의문의 죽임을 당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11월. 해를 넘기면서 정체불명의 괴물로부터 공격을 받고 죽은 알파카와 라마는 벌써 50마리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죽은 채 발견된 가축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흡혈귀 드라큘라에게 당한 것처럼 목덜미에서 2개의 구멍이 선명하게 나 있었다는데요. 이를 두고 주민들은 전설의 흡혈괴물 추파카브라의 소행이 확실하다며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시 조사단까지 파견됐지만 지금껏 뚜렷한 단서도 찾지 못한 상황. 거기다 추파카브라가 사람까지 공격한다는 적이 있어서 흉흉한 소문이 돌면서 민심은 더욱 동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됐으면 좋겠네요. 살면서 희귀동물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회는 얼마나 될까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카메라에 포착된 희귀의 블랙팬서입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위의 경계를 늦추지 않는 맹수의 모습인데요. 영어로는 블랙팬서, 흑표범입니다. 한 사진가가 지난달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에 있는 국립공원에서 운 좋게도 카메라에 포착했는데요. 호랑이를 추적하던 중 희귀 흑표범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흑표범은 피부나 조직의 멜라닌 색소가 과다인 흑색증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을 띠는 거라고 하는데요. 마블의 히어로인 블랙팬서가 바로 이 흑표범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라고 합니다. 흑표범은 다른 표범과 마찬가지로 세계자연연맹 적색 목록에 멸종위기 취약종으로 등재돼 있다고 하네요.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미국 뉴욕에 집값 걱정이 없는 집이 등장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3D 프린터로 지은 집 사세요. 미국 뉴욕 리버헤드에 위치한 1층짜리 주택인데요.
흔히 보던 주택과 다를 바 없어 보이죠? 사실 한 업체가 3D 프린팅 기술로 찍어낸 집이라고 합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처음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등장했는데요. 침실 3개, 욕실 2개를 갖추고 있고 차량 2대가 들어갈 수 있는 별도의 차고도 있다고 합니다. 한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등록된 가격은 우리 돈 3억 5천만 원. 이 지역의 유사한 신축 건축보다 가격이 50%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3D 프린터로 찍어낸 이 주택은 친환경 콘크리트 소재를 사용해 내구성이 좋고 에너지 절약 효과도 크다고 합니다. 앞으로 건축 기술에 관한 기존의 방법이 많이 바뀔 것 같네요. 운동화를 신을 때마다 크기가 딱 맞아서 뒤꿈치에 손가락 넣어서 신어본 경험 있으실 텐데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손 안 대고 신는 운동화입니다. 자, 운동화 신을 때마다 힘들게 허리를 굽히셨나요? 손을 대고 운동화를 신느라 힘드셨다고요? 여기 손을 쓸 필요가 없는 신상 운동화가 등장했습니다. 스포츠 업체 나이키가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신을 수 있는 운동화를 출시했다는데요. 자, 이렇게 신발에 발만 넣으면 끝! 끈 대신 신발을 고정할 수 있는 밴드가 달려서 제자리에 신발을 두고 발을 끼워 넣어도 신발을 신을 수 있다는데요. 신발을 벗을 땐 뒤꿈치 쪽을 살짝 누르면 된다고 합니다. 가격은 13만 원.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신발끈을 묶기 힘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라는데요. 양손에 가득 무거운 짐이 있거나 신발에 손을 대기 싫을 때도 유용한 운동화 같습니다. 투데이 이슈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월 3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